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아쉬웠던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코로나 백신 소식이 나왔고 이 때문에 유럽 증시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미국 증시는 1% 이상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증시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방향성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피는 약 0.2%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2%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내내 하락권을 유지했었지만 종가는 어제하고 동일한 62,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종가 기준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 약 4.3%의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짧은 기간 내에 LG화학의 주가 상승을 보시면 저점 대비 약 25%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4%의 일부 하락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큰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되돌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 약 11%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소식 그리고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이 오랜만에 조금 큰 폭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 17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난 10월 21일, 22일 이때와 비교해 본다면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교적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오면서 비교적 하락폭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만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만 본다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4%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대한항공 거래량도 크게 증가되었죠.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1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오일, 신한지주, KB금융, 호텔신라,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신한지주는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로나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어제 다들 기사를 접해 보셨을 텐데 화이자 측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실험을 진행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고 무려 예방 효과가 90%를 넘어섰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유럽 증시 물론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지만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약 3%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었고 반대로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지만 장 후반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됐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화이자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세로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코로나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을 이끌었던 기술주들, 이런 기술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몇몇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화이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약 7.7%의 상승이 나왔지만 하루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시초가 대비 밀렸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주죠. 힐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 12%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나간 종목 델타항공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 17%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기업이에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놀자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약 30%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주이고 약 14%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일부 눌림목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 추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월트 디즈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약 12%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백신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어제 국제 유가도 무려 8% 이상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국제 금값, 통상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라든지 금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금값도 약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방 효과 90%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약 7, 80%만 돼도 효과적인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전염병 파우치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5, 60% 정도만 돼도 효과적인 백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0%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코스피 지수는 유럽만큼 올라가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 강한 상승이 나왔고, 어떤 종목들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하나투어 종목이에요.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약 9%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오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강한 갭 상승으로 출발하였지만 주가가 상당히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강한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약 12%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지노 기업 파라다이스, 이 종목도 약 13% 이상의 강한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약 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세 종목 외에도 그동안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이자, 힐튼호텔, 델타항공,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하루의 흐름을 살펴보면 강한 갭상승 후에 대부분 많이 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하루에 1% 혹은 2% 이렇게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봤을 때 전체 약 15%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경우와 반대로 오늘과 같이 하루 만에 15%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할 때는 전자보다 후자에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상승했던 종목이라면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하루 만에 10%, 20% 강한 갭상승을 출발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 매도 욕구가 훨씬 강해지고, 또 그동안 이 밑에 구간에서 수개월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다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밀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본다면 바닥 구간에서 그동안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은 욕구도 생겼을 것이고, 또 오늘 하루 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주가의 흐름의 시초가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컨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화이자 소식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 외 다른 기업들까지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컨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만 오늘과 같이 강한 갭상승을 출발한 구간에서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서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때를 한번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은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이자 관련주죠. 제가 화이자 관련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보통 단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전적으로 매수 의견보다는 나의 시야를 넓힌다, 이런 측면에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바이오,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바이오의 대표이사가 화이자 전무 출신이죠.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후보의 동생이다, 혹은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PX 생명과학,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중간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원풍물산, 지금 현 시점에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렐마다라고 하는 미국 신약 개발 회사가 있는데 원풍울산 측에서 여기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렐마다라는 기업의 부사장이 화이자 임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로서 엮였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서린바이오, 이 종목도 약 17%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신바이오, 이 종목은 약 27%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린바이오하고 일신바이오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콜드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콜드체인이란 말이 저온 유통체계, 즉 냉동 냉장에 의한 신선 유통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에서 발표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운송 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백신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되고 겨우 5일밖에 보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신바이오 그리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체크를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화이자 관련주로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달라붙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내일 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식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이자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라는 의견이 절대 아니고 조금은 나의 시야를 넓혀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